이것 보세요. 모두가 선생님처럼 행동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군. 세상 사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도 불만이 없어. 오늘 제가 리뷰해볼 책은 서머신 몸의 달과 식스펜스입니다.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기업 퇴사를 하던 날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서 집어들게 되었던 책이었어요. 이 책을 집어들게 된 거는 딱 첫 구절 때문이었어요. 개성이 특이하다면 나는 1000가지 결점도 기꺼이 다 용서해주고 싶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저는 달과 식스펜스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날. 제가 퇴사하던 그날요. 제가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좀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의 개성의 말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드려 맞아서 정을 맞는 거예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죠. 그게 왜냐면 잘 다듬는 거예요. 어디든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그 어떤 돌을 딱 원석을 딱 주었는데 이 자체로 굉장히 막 타고난 문양이나 모양이 굉장히 특출나요. 근데 나는 집을 짓고 있는데 특출난 모양 자체가 소용이 있나요? 다듬어서 딱 직각 반듯하게 톡톡톡톡 다듬어서 맞는 자리에 딱 끼워 넣는 게 목표잖아요. 왜냐면 이 원석을 보존하는 목표가 아니라 집을 만드는 게 목표인 사람 손에 들어가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원석 자체의 가치 알아보고 이 자체가 지닌 특유성, 고유성, 개성을 살릴 의향이 있는 목적을 가진 사람 손에 들어가면 이야기는 100%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개성이 특이하다면, 누군가의 개성이 특이하다면 나는 1000가지 결점도 다 용서해주고 싶다. 라는 그 첫 도입 문구가 굉장히 강렬하게 끌렸고, 그래서 또 달과 식스펜스는 좀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게 됐어요. 이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있는 화가를 모델로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폴 고갱이라는 실존 화가를 모티프로 삼아서 만들어진 소설인데 달과 식스펜스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년의 나이, 한 40 중반 아니면 이제 50대 초반의 나이에서 자신의 가정도 꾸리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그냥 다 버리고 훌쩍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이라고요. 다 버리고 떠나요. 자식이고 자기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고 다 대피해지고 떠나요. 왜냐면 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떠났어? 라고 묻는 사람에게 또 생각해봐. 네가 지금 물에 빠졌어. 그럼 살기 위해서 헤엄치지. 나에겐 그림을 그리는 게 그것과 같아. 난 지금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 하나에 정신이 홀리고 미쳐버리니까 사회적으로 부여된 도덕, 윤리 감각이라든지 모든 감각이 이제 거의 말소가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진짜 천재지변, 자연재해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사회와 가정에서 겪은 예의 범절이라든지 도덕, 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뛰지 않으면, 내가 지금 저 나무 기둥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고 나면은 뭐 예의 범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쟁 같은 게 나면은 자기 마을 동네 주민이었고 친구였는데도 막 그 사람의 등을 밟고 막 그 사람 끌어내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이 묘사한 건 그래요.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 건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강렬한 충동이자 강렬한 본능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당화시켜요. 자기가 이제 가정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걸 정당화시키고, 심지어 어떤 것까지 정당화시키냐면 이제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으니까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어요. 상인이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의 부인이랑 눈이 맞았네 또. 그 친구가 이 사람 찰스 스트릭랜드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서 이제 공짜로 숙식하면서 지내다가 그 집 부인이랑 또 눈이 맞았네? 그래가지고 죄책감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친구의 부인이 찰스 스트릭랜드랑 살겠다고 자신의 남편까지 등을 지고 나와서 뒷바라지를 하는데 결국엔 또 이 사람도 또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살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인간이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죄책감을 못 느껴요. 자기 처자식도 버렸지, 자기 도와주던 친구 무시하지, 그 사람의 부인도 뺏었지. 근데 이 사람 특징이
절대 자기 탓을 안 해요. 심지어 그 부인이 자살했잖아요. 자기를 뭐 사랑에 목숨을 걸었는데 너는 나를 저버렸어 이러면서 자살을 막 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야 너 진짜 못된 놈이다. 너 진짜 어떻게 너 인간도 아니야. 뭐 너 어떻게 막 그래 이러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어떻게 그게 내 탓이야? 저 여자가 불안하니까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죽은 거지 내가 버린 거랑 뭔 상관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유한 상인 친구가 자기를 도왔잖아요. 그것도 야 내가 도와달라고 빌었어? 자기가 나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보면서 느낀 게 진짜 뭐 원시적인 충동과 야만성을 갖춘 뭐 천재적인 화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인간 쓰레기다. 한마디로 그냥 미친놈이죠. 미친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런 무책임한 인간이에요. 욕구만 채우는 인간이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인간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두 가지 작품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박완서 작가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의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주인공이 여고생인 시절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막 폭탄이 터져지고 수류탄 잔재가 막 나뒹굴고 막 폐허가 된 도시를 정말 처참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담장에 있잖아요. 목련이 그 하얀 목련이요. 정말 흐드러지게 핀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게. 이게 상황이 하나도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자신의 청춘, 지금 여고생이면 한 17, 18 이런 나이에 한국에는 전쟁이 났네. 동네가 다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진짜 처참한 마음으로 막 폐허가 된 마음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문득 몰려다본 목련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 폐허 와중에서도 꽃을 틔워낸 목련이요. 그 하얀 목련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막 허탈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그래서 그 주인공이 목련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미쳤어.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상황임에도 그러니까 모두가 폐허가 된 와중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이질감을 느낄 때 미쳤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작품이 뭐냐면 정미경 작가의 시그널 레드라는 단편이에요. 거기서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K가 미안하다는 말 같은 건 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말했을 때 나 역시 미쳤다고 쏘아붙이는 대신 몹시 초라함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미쳤어 라고 말해버리면 끝내 미치지 못하는 스스로의 차가움에 진저리를 치게 될 것만 같았다. 이 작품에서 나오는 미쳤어라는 말도 탄식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감상에서 나오는 탄식이죠. 아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에서도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목련. 하지만 그 목련과 대비되는 것은 자신이거든요. 그 주인공 화자, 여고생, 자신의 청춘을 그대로 날려버리게 될 것 같은 그런 슬픈 예감 속에서도 목련만은 너무 아름다워요. 자신과 동떨어진 세상에 있죠. 그리고 자신은 그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레드에서도 어떤 사람과 자신이 몰두하는 것에 미쳐버린 사람을 보면서 어떤 한 가지에 정신이 팔린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을 보면서 차마 그렇게 될 수 없는 화자가 내뱉는 탄식이 진짜 쟤는 미쳤어예요. 차가움에 진저를 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너무나 재고 따지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렇게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던져서 살 수 없거든요. 그런 분리된 상황에서 오는 탄식이에요. 근데 찰스 스트릭트의 인생도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삶이에요. 제목조차 달과 식스펜스죠. 이제 달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되게 이상적인 세계를 나타내요. 이제 이렇게 지구라는 것을 세상에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적인 세계라고 봅시다. 그럼 달은 뭔가요? 지구에 속해 있지 않은 저 먼 은하계의 일부죠. 인간은 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동네 마실 나가듯이 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달을 옆에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바라보는 그런 동경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식스펜스라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가장 낮은 화폐 단위인 10원 정도의 가치를 가졌던 그 당시 그런 화폐 단위인데 찰스 스트릭트는요. 달을 쫓는 이상적인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그런 지향점이 지상세계에 묶여있지 않다 보니까 지상세계에서 정한 규율과 법칙과 모든 그런 사회적인 통념들이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한테, 이 인물한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윤리적 관념,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지상에 묶여있지 않거든. 이 사람은 식스펜스를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원이죠. 같은 동그라미인데 이 사람이 쫓는 건 현실적인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실존주의적인 것이고 함께 떠올랐던 인물은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였죠.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경우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소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저도 굉장히 선택의 기로였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과정 자체가 과연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식스펜스가 아니라 달을 선택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저는 평범하게 사는 삶을 어떻게 보면은 저 또한 지향했어요. 그러니까 지양이 아니라 지향을 했어요. 그냥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벌면서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별탈 없이 지내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인생조차 사실 달성하기 힘든 게 요즘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다면 한 번쯤은 정말 주변 사람들이 정말 미쳤다고 말을 하더라도 정신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뛰어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모든 것을 읽고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읽고 한 번쯤은 쫓으면서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좀 실존주의 문학에 심취해 있긴 한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미친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막 인간성을 벌어가면서 야만적인 그런 원초적인 본능만을 쫓아가면서 사는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라 식스펜스에 얽매이지 않고 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 있잖아요. 책상 위에 이제 어지럽게 놓여져 있는 그 식스펜스들을 일일이 세면서 고개 한번 들 수 없어서 여유가 없이 등을 펴서 고개를 한번 들어서 하늘 한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삶 말고요. 호젓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달도 바라보고 별도 바라보는 그런 삶을 더 추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제목을 평범한 인간과 평범하지 않은 인간 이렇게 나눴지만 실제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인생에 있잖아요. 인생에 나 한 번이라도 그런 사회적인 통념과 사람들의 시선을 마다하고 정말 자신이 너 정말 미쳤어? 제정신 아니네? 라는 소리를 감내하면서까지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혹은 추구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그렇다면 과연 당신은 식스펜스를 쫓는 사람인지 과연 당신의 인생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식스펜스를 모으고 축적하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달을 쫓고 달을 보면서 달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인지 현실이 아무리 피폐하고 초토화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정말 그 박완서 소설에서 전쟁이 난 배경처럼 모든 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화 한 그루를 보고서 매화 한 그루의 가치를 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다만 그것을 아름답다, 정말 미쳤다라고 탄식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해본 달과 식스펜스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식스펜스인가요? 아니면 달인가요? 감사합니다.